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요. CNN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까지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NN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이제 그 외국에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네. 인권 침해와 그냥 국내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치소의 사정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 6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차가운 방에서 계속 그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되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유엔 인권위원회 네. 이런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금 그 한 법률 대리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 주장 내용을 담아서 네. CNN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주된 요지는 독방에서 차갑고 더러운 곳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제보를 한 데가 CNN은 제보를 한 곳이 MH그룹이라는 곳인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좀 생소하죠. 단체인가요? 사실은 네. 국내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주요 무대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법률 변호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은 뭐였냐면은 그 예전에 그 리비아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결국은 국내 변호사가 아니라 그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그룹을 선택을 해서 이쪽을 통해서 유엔 인권위원회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예. 왜냐하면 유엔 인권회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돼서 어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예. 그 전에 한국에 이런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유엔 인권회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예. 뭐냐면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이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나의 지금 공공한 처지에 대해서 알리겠다 이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MH그룹 문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아프다는 겁니다. 그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 그리고 영양 부족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허리 통증, 그다음에 발목 이런 것들 질환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유엔 인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맨날 김정은이 뭔가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해서 거기 인권재판소에 세운다 만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정작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나라 망신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사실 이게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석기 사건에서도 이런 어떤 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이제 제소를 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인권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실 사정을 모르는 입장이고 사실 이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그 방은 일반 수감자들보다 월등히 나은 방이었고 훨씬 크고 2배 가까이 큰 평수를 가지고 있고 샤워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과연 외국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지금 있는 상황 자체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인권이란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을 돌파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독거실 한 1.9평, 커봐야 2평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은 3.2평이에요. 훨씬 큰 곳이고 사실은 서울구치소가 지금 차갑고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형사재판이나 어떻게 구금된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고 호화스럽고 깨끗한 곳에서 또 지내는 것이 사법 정의에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구치소 그 행영과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하나 나온 건 뭐냐면 1인당 차지하는 게 한 평도 안 되는 그 재소자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 3.2평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일반 수용자보다 3배 가까이 넘는 공간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적인 감성으로 정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인권 지수가 후진국이어서 이렇게밖에 재수자관리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건 우리나라의 질서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법무부 규정에 따르고 있고 법무부 규정을 상회해서 조금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구치소장과 또 1대1로 면담하는 자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유엔 인권위원회 이런 문건을 접수할 정도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가 지금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온돌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닥도 결코 아니고 또 저녁에 불을 켜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찰에 의해서 아주 조도가 낮게 켜놓는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의 해명을 전해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시점이 굉장히 묘해요. 변호사님. 재판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리고 친박 단체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해외에다가 특히 CNN이면 우리가 잘 아는 대표 방송 아닙니까? 미국에. 거기다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속셈이나 의도가 뭘까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 형사재판정에서 직접 낭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법부의 치욕적인 역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구속영장이 재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 수수는 세계적인 어떤 이목을 끌만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인권 절차에 의해서 형사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정치적 희생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걸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이것을 퍼뜨리려는 계획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MH그룹도 누군가는 접촉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사전에. 예. 네. 그리고 이 CNN 보도도 누군가가 사전에 접촉해서 보도의 시점을 정했을 거예요. 그게 맞물려 있다는 것은 지금 외부에 있는 뭐 국내 변호사가 됐든 뭐 다른 정치인이 됐든 이 문제를 같이 핸들링하면서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CNN을 선택하고 이 MH그룹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누구든 전 세계 변호인이면 어떤 사람이든 다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MH그룹에 있는 변호인들이 맡았던 인물이 이제 사이프 가다피라는 예. 그러니까 리비아 전 국가 원수의 유력한 승계자로 알려졌던 사람이죠. 네. 해외로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을 맡았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11월 9일 날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 이제 유엔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인권을 지키고 있느냐를 보고하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가 있어요. 예. 그 회의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시킴으로써 지금 있는 어떤 현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국내에서는 뭔가 이게 여론 환선이 잘 안 되니까 예. 해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빌려서 뭔가 좀 이슈를 만들고 만들고 싶은 싶은. 거죠. 예,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국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일반 상황보다는 월등히 나아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져 나왔다는 점은 다소 이게 의구심이 분명히 드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재판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선이 선임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것조차도 싫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충분히 겁니까? 예상됩니다. 국선 네. 변호사랑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데 국선 변호사 접견을 받을 리가 전혀 없고요. 국선 변호사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얼굴 한번 안 보고 상의 한번 안 하고 변론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선이 지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변호를 안 받겠다 거부하고 법정 출석에 나오지 않던가 또는 국선 변호사는 계속 바꿀 수 있죠.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국선 변호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재판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면 좀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피고인을 이제 선정을 거부해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저 국선하고 하기 싫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다시 재판부가 지정을 해서 다시 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 그것도 조차 안 되면 계속 뺑뺑이만 돌다가 재판이 공전될 수 있는 겁니다. 공전될 수 있죠. 예. 사실 본 사건 자체가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벌석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 그거는 이제 피고인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인 것이고 지금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선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있는데 그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자체도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당의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나 이 국선 변호인 싫다. 이 국선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나의 변론에 대해 제대로 변론하지 않는다. 나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국선 변호인은 다른 국선 변호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예. 또한 국선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전체를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변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자기 국선 변호인이 그 변호인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제대로 변호를 하려면 그것만 준비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재판이 봉착되어 있다. 국선이 한 명이에요? 원래는 국선 변호인이 1인이 지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예.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수인이 지정하면 보통 한 사건당 국가의 세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겠죠. 국민의 세금의 문제에서.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하다면 수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재판부가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실무상으로는 여러 명 지정하는 건 이례적이고요. 한 명 정도를 선임하는데 중요한 건 또 어떤 국선이 이것을 맡을 것인가. 제가 국선 변호사로 지정된다고 하면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이 사건을 밤을 새서 꼴박 10만 쪽이라면서. 네, 일주일을 새서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해도 기록 판단하고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랜덤이라고 원래 하나요? 법원에서 있어요? 지정하는 겁니다. 법원이 법원이 가지고 그 있는 리스트가 명단에 있는 거죠, 명단에. 랜덤으로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도 있어서 국선만 네. 전담으로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음. 그분들한테 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아마 재판부가 다른 사건과 같이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이 사건은 사전에 조율돼서 국선 전담이든 국선 사건을 많이 하거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 중에 맡아줄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지정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국선으로 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지원한다? 이것도 조금 납득이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도 재판이지만 지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당초 오늘 윤리위를 열어서 탈당 권유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나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포지션이 구속영장이 다시 재연장되면서 강하게 이 사실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또 출당을 해라, 자진 탈당해라 이렇게 또 권고해야 되는 모순적인 지혜에 있어서 참 난감하다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지방선거나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좀 혁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랑 거리두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자진해서 탈당해 주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나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자진 탈당보다는 그 제명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아까 좀 전 국회 본청 앞에서 조원진 애국당 의원이 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 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계 의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이 격정 토론 발언을 보고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친박계 의원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집안 살리겠다고 늙고 병든 가족 내다 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 당정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당 의원 쪽에서 구치소에 가서 누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번 면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족도 안 만나고 변호인도 지금 다 사임한 상태에서 과연 한국당 사람을 만나서 갖다 붙다 얘기를 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적 있는 상태도 자기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더 이상 나는 법적 조언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신뢰가 없고 이 재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변호사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에서 가서 이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탈당이라는 걸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권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원회 네. 이런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금 한 법률 대리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 주장 내용을 담아서 네. CNN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주된 요지는 독방에서 차갑고 더러운 곳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제보를 한 데가 CNN은 제보를 한 곳이 MH그룹이라는 곳인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좀 생소하죠. 단체인가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주요 무대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법률 변호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은 뭐였냐면은 그 예전에 그 리비아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있는데요. 네, 결국은 국내 변호사가 아니라 그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그룹을 선택을 해서 이쪽을 통해서 유엔 인권위원회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왜냐하면 유엔 인권에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 그리고 영양 부족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허리 통증, 그다음에 발목 이런 것들 질환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유엔 인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맨날 김정은이 뭔가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해서 뭔가 거기 인권 재판소에 세운다 만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정작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나라 망신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사실 이게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석기 사건에서도 이런 어떤 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이제 제소를 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인권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현실 사정을 모르는 입장이고 사실 이건 일반 정기적으로 한국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돼서 어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한국에 이런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유엔 인권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이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나의 지금 공공한 처지에 대해서 알리겠다 이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MH그룹 문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아프다는 겁니다. 그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요. CNN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까지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NN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이제 그 외국에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와 그냥 국내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치소의 사정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 6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차가운 방에서 계속 그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되었는 거죠. 핵심적인 주장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그 방은 일반 수감자들보다 월등히 나은 방이었고 훨씬 크고 2배 가까이 큰 평수를 가지고 있고 샤워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과연 외국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지금 있는 상황 자체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인권이란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을 돌파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독거실 한 1.9평, 커봐야 2평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은 3.2평이에요. 훨씬 큰 곳이고 사실은 서울구치소가 지금 차갑고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형사재판이나 어떻게 구금된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고 호화스럽고 깨끗한 곳에서 또 지내는 것이 사법 정의에 맞느냐